다음은 KBO 리그의 핫 이슈를 기자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스포츠타임 와그러글 시간입니다. 이제 올스타전을 끝으로 전반기가 마무리되고 있는 KBO 리그인데요. 다가오는 후반기 관전 포인트 5가지를 짚어보겠습니다. 전반기를 1위로 마무리한 SK가 올 시즌 100승을 노립니다. 이는 KBO 리그 최초 단일 시즌 최다 기록입니다. LG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전반기를 4위로 끝냈습니다. 과연 후반기까지 성적을 유지하며 가을 야구에 진출할 수 있을지 분석해봤습니다. KT가 5위 NC를 한 경기 반차로 뒤쫓고 있습니다. 창단 최초 가을 야구를 노리는 KT의 후반기를 예상해봤습니다. 1999년 한국 시리즈에서 만났던 하나와 롯데가 9위와 10위로 나란히 부진에 빠졌습니다. 양 팀의 후반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홈런부터 안타까지 주목할 만한 후반기 예상 달성 기록을 뽑아 정리해봤습니다. 네, 먼저 KBO 리그 단일 시즌 최초 100승을 노리고 있는 SK 와이번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역대 기록과 견주어 보더라도 지금 현재 SK 와이번스의 페이스는 정말 놀랍습니다. 네, SK가 전반기에 96경기를 치르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64승 31패 1무니까 무려 플러스 33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그 정도로 정말 압도적인 레이스를 펼치고 있는 SK인데요. 전체적으로 또 야구 역사상 올해 정말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는 그런 페이스로 가고 있습니다. 네. 이 역대로 보면 다승 부문에서 두산이 2016년과 18년에 93승을 한 게 최다승이었는데 현재 페이스라 그러면 지금 96승을 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역사를 쓸 수가 있고 승률만 놓고 보더라도 2000년에 당시 현대가 133경기 하던 체제에서 6할 9푼 5리가 최고 승률이었는데 1989년 단일 시즌 이후를 놓고 보면 SK 와이번스 올 시즌이 현대에 이어서 역대 2위가 됩니다. 네. 그 정도로 지금 압도적 승률을 올리고 있습니다. SK가 2010년에 자체적으로 6할 3푼 2리로 84승을 한 것이 구단 역사였는데 올해 SK가 구단 역사는 물론 KBO 리그 역사 전체를 완전 뒤집어 엎는 그런 페이스를 달리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SK가 전반기에 독주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있습니다. 과연 SK가 후반기 다 끝나고 100승을 완성할 수 있을지 궁금해하는데요. 네, 100승이라 그러면 101년 162경기씩 하는 메이저리그에서도 보기 드문 그런 장면인데 그렇죠. SK가 과연 그 기록을 갈 수 있을까? 그런데 현재로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44경기 체제라 그러면 산술적으로는 96승까지 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승률이면. 네. 그런데 그 4승은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후반기에 연승을 할 수도 있고 또 후반기 막판에는 레이스에서 사실 뒤처진 팀들이 포기를 약간 하면서 리빌딩 쪽으로 가지도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SK에서도 분명히 100승 찬스도 올 수가 있다. 과연 염경엽 감독이 8, 9월 넘어가면서 100승 가시권에 들어왔을 때 그 부분을 노리고 도전을 할 수 있느냐 아니면 한국 시리즈를 보면서 약간 좀 느슨하게 좀 하느냐에 따라서 승수는 변동이 있겠지만 100승이라 그러면 프로야구가 정말 100년, 200년이 지나고 나서 최초의 100승 팀으로 역사에 남을 수가 있거든요. 그럼요. SK의 정말 100승 도전을 후반기에 지켜봐야 될 가장 큰 관전 포인트로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은 LG 트윈스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G 트윈스가 지난해와 올해 모두 4위로 전반기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4위로 전반기를 마무리하고 최종 성적이 8위였거든요. 과연 올해 LG 트윈스는 몇 위를 기록하게 될지 궁금증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네, LG에 대해서 항상 계속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지난해에도 4위를 하고 나서 포스트시즌 진출을 하지 못했습니다. 과연 올해는 어떻게 될지. 지난해와 기록을 비교해보면 지난해에는 48승 41패 1무로 플러스 7이었거든요. 네. 승패 마진이. 근데 올해는 52승 42패 1무니까 지난해보다 플러스 3이 더 많습니다. 올해 네. 플러스 10을 지금 기록하고 있고 그래서 지난해와는 달리 올해는 가을 야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좀 희망적인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LG 트윈스로서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징크스입니다. 그 징크스의 이름 DTD인데요.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좀 신조가 생겨서 LG를 계속 옥죄고 있어서 LG 팬들이라든지 LG 구단 관계자, 선수단은 전체적으로 이 참 말하기 싫은 네. 그런 DTD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단어 자체가 사실은
그 현대 유니콘스 시절에 김재박 감독이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네. 이것이 김재박 감독이 LG 감독으로 오면서 또 다시 재현이 되는 바람에 LG한테 지금 붙어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난해에도 전반기 4위를 하다 후반기 시작하자마자 5연패, 8연패 하면서 아시안게임 이전에 추락을 하고 또 아시안게임 갔다 오고 나서 김윤수 선수가 발목 부상을 당하면서 8위까지 추락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또다시 연관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뭐 LG에서는 뭐 더 이상 이야기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 할 정도로 네. DTD 스트레스가 엄청나거든요. 우리는 왜 2연패, 3연패만 하면 이 이야기를 나오냐. 이제 그 정도로 차명수 단장 이야기할 정도로 이제 더 이상 그런 걸 연관 안 했으면 좋겠다. 연관 짓지 말아달라. 이런 부탁까지 할 정도인데 올해는 그 지난해와는 달리 아까 보셨다시피 지난해보다 플러스 3이 더 많은 상황이고 승리 네. 자체가 거기에다가 후반기에는 좀 가세를 할 전력들이 좀 많습니다. 페게로 선수가 전반기 막판에 들어왔고 또 김민성 선수, 최은승 선수도 부상에서 회복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좀 그런 부분에 좀 희망이 있고 지난해 시행착오를 좀 어느 정도 극복을 한다 그러면 올해야말로 이제 가을 야구 쪽에 좀 더 가까이 가지 않을까 그런 희망적인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과연 LG 트윈스가 징크스를 깨고 가을 야구에 진출할 수 있을지 주목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후반기에 선전을 기대하는 팀이 한 팀 더 있습니다. 바로 KT 위즈인데요. 창단 첫 가을 야구를 노리고 있는 올 시즌입니다. 네, KT가 정말 뭐 지난해까지만 해도 탈꼴찌가 수건 사업이었는데 이제는 그것을 넘어서서 전반기에 5위까지 5강 싸움까지 갈 수 있다는 이런 희망을 불지폈고 실제로 지금 경기력이 그런 마법을 부릴 정도로 다가가고 있다 그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특히나 주축 선수인 강백호 선수, 황재균, 박경수 이런 선수들이 빠질 때마다 연승을 달리면서 이제 KT가 그러니까 주전 선수 한두 명이 빠진다고 해서 무너질 팀이 아니다. 네. 그만한 뎁스를 갖추고 있고 또 이강철 감독이 팀을 잘 융화를 시키면서 선수단에 굉장히 좀 패배의식을 떨치고 이제는 정말 이길 수 있는 그런 분위기들을 만들었거든요. 후반기에 그 부분들이 어떻게 작용이 될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KT 위즈가 창단 첫 가을 야구에 진출할 수 있을지도 참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이 후반기가 되겠는데요. 반면에 부진에 빠져 있는 팀들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한국 시리즈에서 만나기도 했었던 하나이글스와 롯데자이언츠가 올 시즌 부진의 늪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올해는 이 두 팀이 지금 최하위 싸움을 펼치고 있어요. 네,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1999년에 한국 시리즈에서 격돌했던 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 2위를 다퉜던 팀인데 네. 20년이 지난 올 시즌에 최하위를 지금 탈꼴찌를 지금 싸우고 있는 그런 형국이기 때문에 하나 팬들이라든지 롯데 팬 사실 인기 구단인데 이 두 팀 팬들이 굉장히 좀 가슴 아리를 하고 있고요. 지금 장면들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또 전반기에 롯데는 사령탑 양상문 감독이 사퇴를 하는 그런 아픔까지 겪는 그런 상황들이 이어졌습니다. 하나 역시도 전반기에 뭐 리빌딩과 또 고참 선수들과의 갈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빚어지면서 팀이 중심을 지금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역시 하나와 롯데가 후반기에는 뭐 탈꼴찌도 탈꼴찌지만 과연 내년 이후에 그 희망을 어떤 부분들을 찾아 나갈 것인지 팬들도 그런 부분만 보인다 그러면 또 야구장 찾아올 수 있거든요. 그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롯데는 공필성 감독 대행 체제에서 리빌딩과 반등 두 마리의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지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공필성 이제 감독 대행 체제로 해서 아직은 보여준 것이 없거든요. 또 다른 인기팀이었던 기아는 김기태 감독이 사퇴하고 나서 어쨌든 박흥식 감독 대행 체제로 해서 7연승도 하고 팀 분위기가 이제 빨리 수습이 되는 그런 장면이었기 때문에 기아 팬들이 다시 야구장을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공필성 감독 대행도 지금 많이 이제 고민을 하고 머리가 아픈 상황이겠지만 그 부분들을 어떻게 슬기롭게 헤쳐나갈지를 좀 지켜봐야 되는데 공교롭게도 후반기 첫 상대가 최강 SK라서 네. 이 부분을 정말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 SK와의 3년전에서 만약에 성적이 좋지 않다 그러면 분위기는 다시 또 수습이 되기 힘든 그런 분위기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공필성 감독 대행 체제에서 SK를 넘어서는
그런 분위기 전환만 이루어진다 그러면 롯데로서도 한 번에 또 찬스가 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갖게 합니다. 네, 하나이글스도 마찬가지고 롯데자이언츠도 참 이 암울한 이 후반기 시작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전반기의 기록을 살펴보더라도 두 팀이 상당히 하위권에 처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뭐 대부분의 지표에서 두 팀들이 다 거의 꼴찌를 면하지 못하고 있어요. 네, 성적도 어쨌든 9위, 10위니까 전반적으로 전력 자체도 좋지 않고 성적도 좋지 않다고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 네. 각종 지표에서도 보면 정말 가슴이 답답할 정도로 9위와 10위를 사이좋게 지금 나눠가고 있습니다. 타격 쪽을 보면 한화가 거의 다 뭐 최하위 쪽에 지금 자리를 잡고 있거든요. 팀 타율도 2할 5푼으로 최하위고 롯데가 그보다 약간 나와서 이제 9위를 차지하는 그런 장면들이 지금 기록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투수 쪽은 약간 또 상황이 반대인데 이번에는 롯데가 최하위고 한화이글스가 그보다는 조금 더 낫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거의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독인 개긴이라는 이런 표현 정도 할 정도로 네. 정말 누구와 낫다 아니다고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각종 지표에서 다 9위, 10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롯데는 후반기에 외국인 투수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국내 투수진이 얼마나 또 정비가 되느냐. 네. 공필성 감독 재행 체제에서 3선발 이후에 그 선발들을 찾아 나가야 되는 그런 숙제가 남아 있고요. 하나 역시도 역시 전반기에는 젊은 선수들을 계속 테스트만 하다가 끝났거든요. 네네. 후반기에는 후반기도 후반기지만 내년 이후에 선발 자원이 과연 누구냐를 찾아야 되는 그런 숙제를 남겨 있는 또 레이스를 펼쳐야 합니다. 네, 하나와 롯데의 후반기 반등을 저희가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팀 성적을 좀 살펴봤는데 이번에 개인 성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반기에 이 개인 성적을 세운다면 KBO 리그의 역사를 세울 수 있는 두 선수인데요. 바로 최정 선수 그리고 페르난데스 선수가 대기록을 앞두고 있어요. 네, 맞아요. 후반기에 정말 우리도 모르는 깜짝 또 기록이 나올 수도 있어요. 전반기에 맥과이어 선수의 노이튼 노런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예상을 할 수는 없고 통산 기록이라든지 이게 누적되는 기록들을 놓고 보면 역시 최정 선수의 홈런 레이스가 과연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올 시즌에 전반적으로 공인구의 반발력이 떨어져서 홈런 수는 적고 현재 22개인데 올 시즌 현재 잔여 경기를 놓고 보면 산술적으로는 한 11개의 홈런이 더 추가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보면 현재 통산 328개로 심정수 선수와 공동 6위인데 이범호 선수는 한 개만 더 치면 이제 타이가 됩니다. 네. 6위까지, 5위까지 올라갈 수 있고 이호준 선수에게는 이제 9개를 더 치면 또 타이가 되는 그런 상황인데 역시 산술적으로 보면 339개까지는 갈 수 있다. 그렇다고 보면 장종훈 선수의 340개 역대 3위 기록을 넘어설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부분들을 지켜보는 것이 좀 관건이 될 것 같고 양준혁 선수는 올해 안에는 좀 페이스가 좋다 그러는데 좀 가기까지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내년 시즌에 이제 올라선다고 보고 이승엽 선수의 역대 1위인 467개. 네, 이 부분은 뭐 미래를 예측하기 힘들지만 한 4, 5년 후에는 올라서서 최정 선수가 현재 여긴 다 은퇴하지 않았습니까? 선수들이. 그렇죠. 최정 선수 유일하게 지금 살아있는 전설입니다. 최정 선수가 이승엽 선수의 기록을 과연 몇 년 후에 돌파를 할지를 지켜보는 것이 상당히 좀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홈런 기록을 살펴봤다면 이어서 안타 기록도 살펴봐야 할 텐데요. 페르난데스 선수가 히트머신으로 후반기도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네, 누적 기록을 놓고 보면 전반기에 역대 최다 안타 130안타 이병규 선수의 129안타를 넘어섰거든요. 그런 부분에 본다 그러면 200안타 과연 가능할까? 이 부분이 가장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네. 페이스를 놓고 보면 사실 144경기 치른다 그래도 산술적으로 193안타가 나오는 페이스예요. 네. 그런데 뭐 안타라는 것이 하루에 4타수 4안타도 치고 또 2, 3일 몰아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 보면 산술적인 이 기록은 아직은 충분히 극복을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고 2014년에 유일한 200안타 타자였죠. 서건창 선수가 당시 128경기에서 201안타인데 네네. 어마어마한 페이스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네. 128경기에서 201안타를 쳤는데 이것이 KBO 리그의 유일한 200안타 타자 기록입니다. 네. 과연 페르난데스가 서건창에 이어서 역대 두 번째로 200안타를 달성하게 될지 그리고 외국인 타자 최초 그리고
서건창 선수를 넘어서서 역대 최다 안타 기록까지 쓰게 될지 페르난데스의 안타 머신의 기록 행진을 좀 지켜보는 것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네, 후반기 과연 달성 가능할지 이 최정 선수의 통산 홈런 기록 그리고 페르난데스의 안타 행진 어디까지 이어지게 될지 저희 스포츠타임도 주목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